계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이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나 또 강의 내용은 아니지만 지적을 스터디하셨을 때 궁금했던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적이 어쨌든 정통 신학자는 아니잖아요. 정통 신학자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적에게 이렇게 불손한 말이기도 한데 이게 저는 지적을 100% 지지해요. 그런데 이제 성서학자들 중에서는 지적의 지적의 성서에 대한 분명한 워딩이라든지 분명한 해석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간 사이가 너무 크다. 비약도 심하고. 그래서 어쨌든 신학이라는 것이 캐논이 있는 건데 경전이 있는 거잖아요. 경전이 있는 종교이고 그 경전에 대한 해석이 어떤 면밀하지 않다. 이런 비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근데 경전에 대한 사고가 면밀한 그대들은 잘 하고 있나? 라는 이제 질문 던질 수 있고. 근데 지적은 이런저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해요.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하지만 지적이 주는 이런 인사이트먼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신학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어떻게 하면은 좋은 교회를 상상할까? 또 좋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적이 던지는 이 물음들은 이렇게 너무 잘 곱씹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죠. 저는 저 질문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강의해 주셨던 대상소타자와 대타자 관련된 건데요. 대상소타자는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이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타자 때문인데 대타자를 저희가 직접 소유하거나 소비할 수가 없으니 그렇죠. 네, 그 결핍을 대상소타자가 메워줄 것이라는 기대, 그렇지.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런 연쇄적 방식이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해야 되나. 그리고 네, 또 네. 그 이데올로기는 그때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숭고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 무언가를 숭고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라고 지적이 본 건가? 그 이해인가 질문.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대상소타자, 나는 이게 옛날에 우리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야훼를 보잖아요. 그래서 너의 백성을 해방시켜라는 야훼의 말에 모세가 거부를 하죠. 저 못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뭐 야훼다라고 하고 나서 야훼는 난 스스로인 자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지나면은 그래도 모세가 야훼를 못 믿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얼굴을 보면 내가 하겠다. 얼굴은 이제 대타자지, 대타자. 네. 너는 나의 얼굴 보면 죽는다. 나의 등은 볼 수 있다, 나 등. 등은 대상소타자. 대상소타자겠구나. 생각이 들었어. 얼굴 보면, 우리가 대타자 보면 죽어. 그 100% 쾌락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 보니까 그 결핍, 현실과 이상 간의 결핍,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대상소타자죠. 그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매치가 안 돼. 욕망은 그러니까 대타자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겨냥을 못하고 대상소타자 주변을 빙빙 돌면서 이렇게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 잡았다 싶으면 빠져나가고 잡았다 싶으면 빠져나가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분열된 비끈거진 주체는. 네. 그거를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게 이데올로기고 그게 숭고한 대상인 거죠. 그리고 옥수수랑 닭 비유했을 때 결국 내가 내면에서 어떻게 인식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대타자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호명하는 거. 네, 그럼 내가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됐는데 그걸 왜 균열이라고 대타자의 균열인 거예요? 대타자가 완전하지 않다. 대타자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지. 닭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완전하지 않아. 닭이 완전하지 않은 건데 나는 네. 그걸 모르는 거야. 여전히. 그 닭이 사실 나를 옥살아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나는 그거에 대한 비유인 거군요. 이거 유머로서 되게 많이 거예요? 사용하는 거죠. 여기. 네. 근데 요 유머들이 지적책을 읽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요게 나오겠구나라고 몇 가지 있어.
혹시 교수님 크리스찬 에이티즘이라는 책도 내용을 좀 미리 살펴보셔서 아니 못 봤어요. 저는 살짝 어, 작년에 어, 어, 살펴봐서 저 어. 전체 기억은 안 나는데 음.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살짝 번역한 거를 이제 공유 원하시면 제가 한 20페이지로 그 서론이란 뭐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그 전에 지재기 신학을 다루는 방식보다 약간 그 다음 단계로 갔다는 느낌인데 어떤 거냐면 기독교라는 종교 신을 얘기하는 거라든지 종교적인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위 아까 방금 말한 논리로 보면 소타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지재기 하고 싶은 건 현실에서의 코뮤니즘 운동으로 뭔가 실체 해내는 거잖아요. 급진적 평등성과 그런 자유의 운동을 해내는 거고. 근데 이 신 담론을 깨부수는 방법은 밖에서 신이 없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이걸 해내려면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서 신이 얼마나 믿지 못할 존재인지 위선적인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당신을 거부하는 서사로 들어가서 깨부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죽음에서 뭐 신도 같이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급진적 평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방식의 논리로 이렇게 펼쳐나가니까 마치 예전에 막스주의 운동에서 자본주의가 다 무너지면 그 다음 이제 막스주의가 생긴 것처럼 종교적 담론의 세계에 있다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에이티즘으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의 크리스찬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적이 어쨌든 이게 가장 최근의 책이다 보니 요 앞에서는 좀 신학과 공명하는 부분이 조금 많았는데 뭔가 그걸 유보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다할 수 없는 수치가. 근데 여기서는 정치적 컬러가 조금 더 한 단계 세지는 느낌이라 우리가 이거를 근데 이제 지재기 아이디어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인사이트가 이거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입장에서 가져가면 좋은데 또 이제 지식 자체를 너무 또 기독교 신학자로서 읽어낼 때 약간 충돌되는 지점이 맞아요, 좀 맞아요. 있지 않을까. 지적이 그런 요즘 평가들이 있어요. 이 지적이 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스주의적인 색깔이 조금 더 짙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은 나오고 있어요. 좀 더 예전과 같이 풍요롭게 뭔가를 통섭하는 것보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연호가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먼 거지 여전히 막시스트예요. 막시즘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간혹 해요. 사람들이. 또다시 비판하면 코뮤니즘 자체가 너무 그 입장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게 또 당신의 소타자 아니냐 우리가 그 실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너무 상상하라는 건 좋은데 너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도대체 맨날 커뮤니즘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데? 라고 할 때 그냥 당신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간 결국 나한테는 실체가 없는데 약간 이런 공허함이 또 있긴 하거든요. 지식 너무 재밌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지적을 읽는 독자들이 마지막으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텍스트를 읽는 쾌락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는데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은 사실 답변을 유보해. 근데 요즘에 이제 그거를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막스주의적인 걸로 돌아가면서 이제 점점 그 색깔은 좀 세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요 근래에 요즘 뭐 신유물론 이런 얘기 많이 요즘 신유물론이 포스트 휴먼 신유물론 얘기하고 객체지향의 존재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막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그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드레지안들이에요. 드레지안 이렇게 수평적인 다양성 거기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온 단어들이 플랫한 온톨로지라는 개념이야. 납작하고 편편한 관계. 그러니까 그게 어떤 휴머니즘,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러한 사고 방식과 이런 시스템이 지금의 기후 위기며 생태계 환경 이런 것들 다 파괴시키고 오지 않았냐. 그래서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비인간 존재와 인간 간의 평등성,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과 비판적 휴머니즘을 거치면서 인간이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거 밝혀지는 거잖아요. 트랜스 휴머니즘 거치면서 기계와 인간의 공진화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인간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남자 여자 뭐가 중요해. 퀴어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그런데 그것이 밝혀지면서 인간 중심주의가 해체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비인간 존재, 생태계, 사물신화까지 막 나가고 있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야 어떤 위계에 의한 폭력,
혐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어쩌면 이 지금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 플랫한 수평적인 다양성 이 교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자유주의적인 다문화주의라는 게 지금 그 신자유주의가 내몰고 있는 문화적인 이데올로기건데 이것이 포스트 휴머니즘 신유물론을 거치면서 자연과학 쪽까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이걸 너무너무 이거 지적이 변하고 있는 지점들이기도 해. 그 막스주의적인 수직적인 적대. 이 다 수평적인 다 우리가 똑같은 존재고 비슷비슷한 존재고 관계가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고 이러면은 위아더 월드가 되는 것이고 이 위아더 월드가 되고 관계가 평평해지고 납작해지는 게 이게 다 자본의 논리거든 요즘에. 자본이 돌아다니는 이 거주의적의 자유를 원만하기 위한 이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신유물론을 주장한 학자들과 지적 사이에도 이게 논쟁이 있어요. 지적 같은 경우는 좀 더 막스주의적인 이야기, 적대, 수직, 뭐 이런 혁명, 결렬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건데 그것이 자기의 본연의 이런 색깔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는 동안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정신분석학이 너무 자유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추상적인 개인을 생각하고 구조를 상상할 수 없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막스주의랑 굉장히 배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8, 90년대 막시스트들 중에서 정신분석학을 적극적으로 지적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랬던 건지 지적은 왜 그 잡지를 왜 만들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아하. 그건 이제 이게 막스주의 발전사에서 어떠한 뭐 클래식한 막스주의, 정통 막스주의, 뭐 교주주의적인 막스주의의 단계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문제 제기는 그런 거예요. 왜 혁명이 계속 일어나지 않나? 왜 혁명이 중단되었나? 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후기 막스주의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그렇고, 호르크하이머나 아도르노, 발터 베냐민도 다 프랑크푸르트 학파하고, 빌헬름 라이 같은 경우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중에서도 심리학, 정신분석학을 들어온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비판 이론자들이 다 기본적으로 막시스트예요. 그리고 뭐 루카치도 그렇고, 일단 그런 사람들이 왜 혁명이 중단되었나라는 것이 1세대 막시스트들의 고민, 2세대 막시스트들의 고민인 거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막스주의가 하부 구조, 어떠한 생산 관계, 임금, 노동, 이런 경제적인 하부 구조에 치중하느라 어떤 장치들이라고 하는데 그 장치들의 개선, 제도의 개선, 하부 구조들의 어떤 변혁에 치중하느라 인간의 상상, 인간의 신화, 인간의 무의식, 인간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부르주아 것이라고 딱 치부해 버린 거지. 하지만 혁명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을 다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하부 구조 못지않게 인간의 정신적인 것, 무의식적인 것까지 역사적인 것, 포스트 역사에서 지어진 어떠한 기억들까지도 다 끌어들여서 혁명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요즘 포스트 막시스트들의 주장인 것이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요즘의 막시스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이 멈추고 혁명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더군다나 20세기에 실험되었던 현실사회주의는 망했고 우리가 왜 망했나. 하지만 여전히 막스주의에 대한 그 책은 여전히 많이 읽히고 있고 요즘 쓰는 막스주의 책들은 다 만들어진 책들은 다 그런 책인 거지. 그러니까 막스주의가 망했다라는 게 아니라 막스주의가 개선을 하고 막스주의가 벌었던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실패를 막스주의가 다시 각성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 부족했나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신학 공부도 하고. 문제는 이제 우리 신학계에서 이러한 막스주의자들의 이러한 노력들과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뭐 한국 신학계는 사실은 뭐 그렇진 않고,
서구에서는 뭐 있죠. 근데 이게 주류는 아니에요. 주류는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나은데 이게 메인은 아니에요. 네. 뭐 현장에 계신 분도 괜찮고요. 주변에 계신 박은정 선생님, 홍인성 선생님께서도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적에 대한 인상은 제가 죽은 신을 위하여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그 죽은 신을 위하여 그 책 한 권 말고 나머지는 좀 솔직히 이게 말씀드리면 좀 나쁜 말이긴 한데 아예 사자 느낌이 너무 많이 나갖고 별로 좋아했던 철학자는 아닌데요. 사자 맞아요. 근데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적의 매력이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놓쳤던 지적의 매력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자 느낌 나는 게 여기서도 가져오고 저기서도 가져오는 게 되게 그러니까 자기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들을 굉장히 혼용해서 쓰면서 어떤 그 개념들을 오용했다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개념의 그런 것들이 개념의 오용이 아니라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원류들을 재조합하는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갖고는 지적이랑 약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언어를 하는 사람들의 엄밀함이 지지에게는 필요하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저는 워낙 이제 자유롭고 별로 개념을 많이 이렇게 의지하지 않아서 그 지적의 자유로움이 너무나 난 좋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위험도 느끼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런 엄밀한 사람들이 지적에게 좀 덤벼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적에게 잘 덤비진 않아. 왜냐하면 지적이 미국의 메인스트림에서는 예를 들면 뭐 지적이요 아이비리그 학교에서는 안 불러요. 되게 전통적인 학교 하버드 예를 아무튼 안 불러. 시카고나 샌프란 버클리나 이런 되게 약간 자유로운 학교들에서는 자주 불리는데 아이비리그에서는 잘 안 불러. 그건 뭐냐면 굉장히 벽이 있는 거지. 쟤는 사쿠라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부르면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안 가면 되는. 지적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엄밀함. 얼마나 아직까지 엄밀함이 유효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엄밀함에 대한 문제 제기와 딴지는 지적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저는 그런데 뭐 그러고 싶진 않고 선생님은 이제 언어학을 하시니까 진짜 한번 덤벼 보십시오. 아이비리그가 약간 한국의 고려대 같은 분위기인가요? 오래된 학교들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뭐 이렇게 보수적이진 않는데 나름 자기네가 가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엄밀한 전통이 있고 우리 같이 이렇게 그런 잘 안 불러 아이비리그. 데리다도 데리다도 안 불렀다가 데리다가 예일에서 불렀어요. 예일에서 불러가지고 됐고 거의 악마. 데리다는요 옥스포드에서 명박을 주는데 옥스포드 사상 처음으로 전체 교수 회의가 열렸어요.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투표. 물론 이게 한 6대4 정도로 이겨서 통과됐는데. 그만큼 데리다,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굉장히 새로운 걸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학계는 냉정하다. 데리다는 일종의 학문의 파괴자로 대학의 존립의 근거를 파괴하는. 데리다가 자체가 장르이고 지적도 이제 지적 자체가 장르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어디 얽매인 거 이거 아니니까. 지적학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는 죽을 신을 위하여 그 책 되게 저한테는 큰 영향을 준 책이거든요. 뭐 저의 신앙적 컬러는 이제 김동원 목사님도 아시고 뭐 상훈 형제님도 아시고 하시는데 사실 거의 지적과 비슷한 측면이 좀 많은 편인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러니까 고백하는 하나님의 상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일치를 보는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게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러면 어떻게 저의 색깔을 그러니까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냥, 기존의 그 신앙 고백과 어울릴 수 있는지가 항상 고민이고, 아마 김동완 목사님도 저를 보면서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부드러운 태도로 이야기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건 제가 고민하고 제가 이렇게 해결할 문제긴 하지만 혹시 목사님께서 목회자로서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환님과 은정님은 같은 교회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한백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오셨었잖아요, 선생님도. 한백교회 목회자로서 말할 우리 교회가 다 그런 사람들이어서 지금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일단은 모든 사람이 다 친절해요. 다 이제 날선 사람들인데 친절하고 그리고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있죠. 불편한 진실들을 다 하게 해요. 이렇게 참아내지 않고 공동체가 그걸 다 견뎌 함께. 누가 하나가 싹 나와서 정리하지 않고 담임 목사인 나도 그렇고 누군가가 나와서 정리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의 예를 들어서 모순과 잘못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그냥 공동체가 다 이렇게 함께 감내하면서 그 시간들을 함께 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막 정리하거나 이건 이제 저도 온 지 10년이 됐는데 우리 한백교회에서 목회한 지는 저는 어쩌면은 한백교회가 내후년이 40년이거든요. 올해가 38년이 된 건데 38년 동안 38년 중에 28년 동안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계속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부침을 겪으면서 내가 왔을 때는 그 부침을 다 겪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완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저는 그냥 다 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딱 얹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오셔서 알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그 설교가 끝나면은 함께 토론을 해요. 예배 안에서 그러니까 설교가 하늘 뜻 나누기라고 하는데 하늘 뜻 펴기, 하늘 뜻 나누기.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하늘 뜻을 펴면은 한 20분, 30분, 25분 비슷한 시간을 함께 그 예배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누구 하나가 이야기 독점해서도 안 되고 그런 문화들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쌓여와서 교회 안에서 뭘 숨기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의 그 날것과 생각을 친절하게 잘 이렇게 말하고 하면은 그 마음을 다 아니까. 저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목사가 아니어서 좀 죄송하긴 하네요. 이게 어떻게 하지? 여기 일반적인 교회 다니시는 아, 저요? 타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상투적이야. 상투적이야. 기립사업 교회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여기서 드려요? 네. 아 여기서 드려요? 아 여기서. 저희도 다양하죠. 기성교회 스타일 좋은데 다만 이제 비윤리적인 거만 싫어서 온 분들부터 이제 쫙 가면서 나는 뭐 지적이다, 알랭바디오다. 그러니까 신 자체의 의미를 주고 싶진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거의 없는 거라고 생각해까지 가죠. 그러니까 되게 스피릿 다양한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딱 보였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이렇게 해서 신앙의 가능성이 이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약간 통하는 똑같은 모양일 필요는 없는데 이래서 기독교가 이 사람들의 이런 의미와 작동이 되는 거구나라는 최소 공통분모 정도가 약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적을 해볼 때 옛날 지적책은 약간 그렇게 환원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들었었어요. 신적,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을 그래도 한 콤은 열어두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나중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정치철학적 수사로 가다 보니 이걸로 갖고는 이게 뭔가 종교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약간 맞는 건가라는 질문이 있다 보니 맞아요. 우리가
나는 알랭바디움이다 할 때도 알랭바디움 레비나스 이제 서영 선생님과 싸우잖아요. 이게 너무 주인을 두는 윤리 아니냐 레비나스 막 이러고 알랭바디움 아예 비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언어를 하니까 근데 그런 데서 약간 이게 담론이 아직 우리가 잘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면들이 조금 있는 제가 진행자로서 질문을 또 하면 안 되는 게 하는데 너무 궁금해서 네. 다른 분들 먼저 질문 안녕하세요. 저잘 듣고 죄송합니다. 그럼 쭉 짧은 것만 드리면 그 대타자가 아닌 대타자 밖 실제의 윤리를 해야 한다가 지적이 좀 목적하는 건지 그리고 대타자는 실제가 아니라 뭐 반실제인 건지 그 이해가 맞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기독교 에큐메니컬 쪽에 있으면 항상 기도문이나 기도의 목적이나 목표가 민주화거든요. 근데 그게 대타자인가 싶은 거예요. 여기 적용을 하면 그 아버지의 법인 거죠. 민주화가. 근데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정치 체제인데 약간 지금 이데올로기화 된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리스도교 윤리가 실제계의 윤리로 가려면 액션이 아니라 액트로 가려면 민주화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정치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잡히지 않는 그 소외된 그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거기서 도래하고 있는 어떤 메시아성을 얘기하는 것이 그 지적이 요청하는 실제 윤리랑 맞닿아 있는 신학함의 방법인가? 그게 맞는 거예요. 라는 예. 이해가 맞는지에 맞아요. 대한 그게 질문이에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 맞아요. 네. 제가 이해를 잘하는 편이군요. 축하드립니다. 똑똑한데. 수업 나랑 수업 하지 않았어요? 네, 아, 이거는 뭐 진짜? 아는데 이거를 제가 데리다인가 레비나스인가 똑같이 얘기한 적이 좀 있어가지고 지적은 다른 것 같았는데 비슷하게 공유하는 데가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계열로 사지면 들레즈안들 있잖아. 들레즈랑 지제. 그러니까 들레즈는 굉장히 평등하고 수평적이고 관계가 네트워킹이 되고 이런 것이 되게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젝과 데리다도 들레즈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데리다 후기 철학에 가서는 데리다 처음에 차연을 얘기하고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뭐 들레즈랑 데리다랑의 그 분별성이 약간 미흡했는데 데리다 후기 철학에 가서 환대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이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정치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데리다 후기에 가서 되게 실천 철학이 되는 거야. 들레즈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되게 존재론자인 거지. 온톨로저 비커밍 되어감으로서의 존재를 확산시켜 나가면 이 지금의 모습이 해도 될 것이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데리다 초기 말고 후기에 가서 지젝도 마찬가지 굉장히 거의 실천성이 있는 거야. 윤리적인 어떤 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윤리학자이기 때문에 들레즈는 물론 공부해야겠지만 들레즈보다는 지젝이나 데리다나 레빈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윤리학자로서의 관심이 더 많은 거죠. 이론적으로 내가 조직신학자였으면 달랐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들레즈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고 존재가 아니라 비커밍으로서의 그런 어떠한 존재를 재구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텐데 들레즈 안에는 사실 저는 잘 그런 변혁적인 거는 멋있는 말이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 철학하는 사람들은 지젝과 데리다와 뭐 이런 사람들이요. 저는 그냥 약간 그런 그 바이브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여성학 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실천적인 것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 나중에는. 우리 2분 남았는데 2분 뭐 마무리 해야겠죠? 질문하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게시판에 사실 지젝이랑은 큰 상관이 없는데 데리다에게 물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답변을 주셨지만 뭔가 이해가 미비하여서
데리다의 물질은 이제 그라모톨로지 그 지금 이데아하고 코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플라톤을 읽는 과정에서 데리다가 코라에 대한 발견을 해요. 우리가 보통 플라톤을 이야기할 때 플라톤 이데아만 생각을 하지, 플라톤도 미처 말하지 못했던 플라톤 텍스트 안에 있는 코라를 발견하면서 물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물질성으로 인해서 이데아가 발현이 되는 것이지 이데아가 주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데아와 코라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역전시킨 것까지는 아니지만 평등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라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 애들 보면, 미국의 페미니스트 친구들 보면은 이메일 어드레스에 코라가 많아. 되게 특이해. 난 이게 코라가 뭔지 몰랐거든요. 옛날에는 코라가, 그런데 데리다 공부하면 코라가 나와. 내가 혹시 그래가지고 이래서 애들이 이렇게 코라라는 이메일 어드레스가 뭐에 많구나라고 느낀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데아 중심주의, 이데아가 로고스 중심주의가 되는 거잖아. 그 로고스 중심주의와 반하는 물질 중심주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코라라는 것을 획득하면서 물질에 대한 어떠한 온전성, 들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데리다 안에 있죠. 그리고 뭐 그것은 이제 곳곳에 뿌려져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개념이 분명 데리다 안에 있으니까 그거 갖고 페미니즘 하는 사람도 많아. 코라에 대한 얘기로부터 데리다의 페미니즘을 끌어온 사람도. 오늘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서 꼭 지적이 아니어도 좋아요. 저희 니체부터 지적까지 달려왔잖아요. 지난 시간 바디우 했었는데 대단하다. 관련한 질문을 또 하실 분 있으면 대단하다. 네, 말씀 안 하신 홍준 선생님이나 이보라 선생님 또 윤희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네, 네,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것보다도 네, 저는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에서 네, 제가 있는 공동체에서는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독교 공동체로서 약간 의미가 있는 모임이었고 이것이 나의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유, 우리 신도. 네.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자연스럽게 약간 마지막 소감을 띄워주신 것 같아서 저희 돌아가면서 또 마지막 소감 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화쌤 질문 아, 있으신가요? 질문이라기보단 그냥 뭔가 연결된 지점이 많아서 네. 얘기 나누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까 액트란 액션 그 개념도 사실 그 제가 속한 올해는 활동을 열심히 못했지만 어쨌든 플랫폼 C 이런 어떤 단체에서도 되게 체제 변혁, 그러니까 체제 전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곳곳에 운동을 다 연대를 하지만 그게 뭐 하나를 뭔가 밀고 간다기보다 어쨌든 그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체제 내에서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박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체제나 또 다른 것을 좀 상상해보고 얘기를 나눠보자는 의미에서 체제 전환 포럼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액트랑 액션 얘기하는 게 이런 게 어떤 기반이 되어서 그런 게 나왔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또 저는 사실 여성학 잘 모르지만 그 여성 운동 내에서도 한국 내에서도 레디컬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그 체제 안에서의, 그러니까 레디컬이라고 해놓고 체제 안에서의 뭔가 변혁을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성이 어쨌든 위계를 본다면 위에 있으니까 그 자리를 여성이 탈취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누군가를 또 짓밟거나 그 위에 올라서는 일이라면 그것이 과연 운동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운동이 어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그렇죠. 어쨌든 운동이 운동으로서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모든 것을 조금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항상 운동할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또 아까 은영님도 얘기하시면 조금
현실에 닿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상상하기가 아직은 어렵고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조금 붕 떠 있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항상 그 간극에서 좀 고민이 있긴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좀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저는 오늘 하면서 약간 감동받았던 게 그 지재에게 신학 얘기할 때 그 우리가 신을 도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전 항상 전지전능한 신 이런 거를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이제 믿다 보면 그런 신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그 에틸레숨 그 책에서 에틸레숨이 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개념을 에틸레숨 읽을 때 처음 와닿았고 되게 충격적이면서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신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전의 신의 이미지와 나와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약간 울컥하면서 아, 이게 뭔가 어떤 지점에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직 이 텍스트 전체를 못 읽어서 그 지적을 뭐 어떤 기제가 조금 다른 방향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조금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에게서 올 수 있는 신선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에틸레숨도 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신을 찾아 나서는 그런 과정 중에서 그거를 깨달은 건데,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어떤 좀 정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도 물론 하시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게 너무 반갑고, 이런 시도나 이런 어떤 계속 경계를 부수고 혹은 넘나들고 그 약간 주변을 계속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언어가 생기고, 그 언어에 기뻐할 수 있는 뭔가 한 사람이니까 이런, 네, 그런 반가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베냐민도 그런 얘기를 하죠. weak 메시아닉이라고, 약한 메시아적인 힘, 메시아주의 없는 어떤 메시아닉 위다 메시아니즘, 이게 데리다 용어들이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니즘에 대한 새로운 보기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그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홀로코스트 이후의 신학들이야. 홀로코스트 이후에 여러분 어쨌든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어가잖아요. 그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내가 2004년, 5년, 6년 때만 해도 90살 넘은 유대교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대교 랍비들이 미국에 몇 명 있었어요. 약간 구루 같은 사람들이 있어. 뉴욕에 누가 있고 시카고에 누가 있고, 우리 학교에도 우리 라바이 샬만 선생님이라고 92살 난 랍비야. 거의 따거. 이 사람이 시카고에 있는 유대교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늘 일주일에 한 강원씩은 하셔. 그 폭스바겐 낡은 차 정장인데 이렇게 오는 그 멜빵 바지 입고 여기 딱 올라오는 여기까지 오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입고 오셔. 그분이 차 몰고 90인 차 몰고 오셔. 사모님은 92살.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는 교문에서 잔디로 그냥 차가 와. 그래서 총장님이 다 나와서 인사하고 뭐 이런 분이셔. 근데 그 홀로코스트를 겪은 거야. 그 누구지? 레비나스도 여러분 홀로코스트 겪었죠? 뭐 마틴 부보도 그렇고. 근데 저도 수업 몇 개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토라를 다 외워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그 히브리어로. 그냥 질문이 그거야. 수업이 퀘스천이야. 그냥 일주일 수업이 정해져 있죠. 창조, 계시, 뭐 종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그냥 창조에서 질문하는 거야. 뭐 선생님 뭐 빅뱅이 있고 뭐 창세기 창조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쭉 얘기하다가 창세기나 뭐 욥기나 뭐 이사야나 이걸 히브리어로 외워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지. 그래서 히브리어로 얘기를 해. 힘이 있어, 힘이. 그런데 그 지금 말한 이런 질문들, 죽음, 고난, 뭐 신정론적인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다 홀로코스트로 돌아가는 거야. 홀로코스트에 내가 겪었고 봤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자기가 있던 그리고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군데가 많잖아.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있던 수용소에서 하루에 한 명씩을 꼭 죽였대. 그냥 가스실에 들어가는 거 말고 목 매달아가지고. 아이들이래. 아이들. 뭐딱 매달 교수력 하는 거야. 애가 근데 할 거 아니야. 그거 밑에 도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이거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 봐야 되는 거. 고개를 숙이는 순간 끌려가는 거래.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 이렇게 보면서 울면서 그냥 이제 우리의 신을 놔주자. 그 말이 되게 그냥 우리의 신을 놔버리자 이제 놔주자. 우리의 신을 그냥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미련을 갖지 말고 어떤 희망을 갖지 말고 우리가 믿었던 신을 이제 놔버리자. 이 말이 너무나 자기에게 위안이 됐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뭐라 그랬죠? 그 특이한 표현들 그런 것들이 다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등장했던 부분들인 거야. 신이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환상은 지금 극우 개신교들에게 있지만 이런 것들 다 경험한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이제. 그 신과 내가 함께 공동 코크리에이터, 인간이 함께 코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 새롭게 신을 만들고 그래야 신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다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나온 굉장한 뎁스가 있는 거예요. 뎁스가 그냥 말이 그냥 뭐 멋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긴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나서 발견한 새로운 신에 대한 호명인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이게 우리나라 뭐 정광훈 뭐 이런 사람 보면은 정말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 그 이후에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는데 그 책들 읽어보세요. 마틴 부버나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랍비들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책 중에 마틴 부버가 쓴 신의 일식이라는 얇은 책이 있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신의 일식? 신의 일식일 거야. 되게 얇아요. 그 책도 읽어보고 굉장히 그거는 이제 약간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시간 유체 이탈되는 느낌이었어. 이렇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저희 대장정을 8주차인가요? 했죠. 간단한 소감이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에 계신 박은혁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긴 여정 동안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첫 시작을 이상철 선생님께서 너무 잘 끊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도 너무 멋졌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몇 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들을 같이 확인하는 과정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저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학교에만 있으면 되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가끔 있는데 이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뭔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참가하고 싶고 또 이게 그냥 참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뭔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또다시 학계에서 뭔가 써낼 수 있게 그렇게 좀 건전하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솜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수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너무 즐겁게 참여했고요. 그리고 발제문을 매주 써주신 저기 김석원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직접 말하면 이런 어떡하나 좋은 싶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후에 또 좋은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좋은 대화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의 동원님부터 질문주시면. 네, 저도 공부도 재밌고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저마다의 진리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너무 좋은 공부였고 특히 바디우랑 지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반성과 회개를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양함과 으스스한 연대는 자본주의 앞잡이다 라는 걸 다시 알아가서 회개하게 되었고 앞으로 열심히 혁명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불꽃을 남아두면서 공부하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도 중간에 한 두 번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처음하고 마지막만 와서 예전에 제가 막 귀국했을 때 2014년에 귀국했을 때는 한 몇 년 동안은 이런 것만 했거든요. 뭐 우리 제3시대 연구소나 뭐 민중신학회 뭐 세길 이런 데서 한 8주 뭐 계속 이런 거 하다가 뭐 바빠지고 뭐 일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런 강의는 이런 시민 강좌, 시민들 상대로 하는 건 한 6년 정도 만에 처음 한 거. 학교에만 있고, 뭐, 학회 뭐 이런 거만 하니까, 요즘.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아무 말이나 한 건 아닙니다. 아무 말이나 한 건 아니 되게 자유롭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준비해주고 해주신 솜니형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네요. 밀도 있게. 저는 그 올라오는 이거 자료들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전공자들이야 뭐 이렇게 약간 미리 종교 같은 미리 종교 생각도 들었는데 이러한 열정과 분위기 좋으니까 이렇게 딱 탄력이 올랐을 때. 또 멤버십 강화하고 공부하는 모임들 여러 가지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어쨌든 자꾸 소식 주시고 제가 시간 봐서 낄낄 빨빨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더 아니, 해주세요. 저는 아까 뭐 처음 대충 네.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김석은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유머도 네. 있으시고 발제도 이게 쉽지 않은데 네,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발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에 또 강좌가 있으면 네. 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일단은 저도 비슷하게 이상준 선생님께서 처음에 첫 강의 때 지적 말씀하시면서 이 수직적인 적대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제가 몇 년 동안 느꼈던 어떤 염증 같은 걸 이렇게 딱 뚫는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맞다. 우리 뜨개질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신유물론 학자들이 뜨개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헤로이도 그렇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8주 동안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머리가 팽팽 도는 시간이었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치열하게 공부하셔서 저도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았고 또 눈시울이 붉어지는 시간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이나 아니면은 제가 완전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 뭔가 약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열심히 치열하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었는데 공부 못지않게 그런 순간들도 저는 되게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원 선생님의 발제 덕분에 정말 잘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선생님들 또 좋은 기회로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혼자였으면 이해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 그냥 서서히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또 발제도 해주시고 거기서부터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도 미처 제가
하는지도 몰랐던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해를 훨씬 많이 할 수 있었고, 저는 그리고 약간 이런 어떤 모든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신앙이라 할까요? 그 어떤 어쨌든 저의 베이스는 또 종교적인 게 있으니까 항상 그게 맞물리고 연결되는 부분이 저한테는 제 삶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그냥 사회학만 동떨어져서 읽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이게 훨씬 저는 이해가 저한테는 훨씬 잘 되거든요. 이런 방식이.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그래서 반가웠고, 그냥 가톨릭에서는 사회학의 어떤 뭔가 공부를 뭔가 어떤 이런 데서 한다, 종교적인 베이스로 뭔가 한다, 이런 게 사실 그냥 거의 아예 없다고 봐도 한국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저의 항상 갈증 있는 것들이 이런 개신교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해주신 덕분에 저는 진짜 그 혜택을 운 좋게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음에 이런 공부 모임 있으면 저는 너무 꼭 참여하고 싶고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시고 항상 애써 주시고 준비 다 장비까지 이렇게 갖춰 주시고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밤이고요. 몇 가지 아름다운 밤이에요.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여서요. 저희 세미나 수료가 있어요. 절반 이상 출석하신 분들 수료 혜택이 있고요. 수료 혜택은 뭐냐? 저희 이제 세미나 프로그램 내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 아지트 솜님 회원이 되셔서 절반가로 모시고, 그리고 월말에 있는 북클럽은 그냥 오시는 거죠. 그건 해당 안 되는구나. 해당 안 되죠. 세미나. 네, 그 세미나만 이렇게 절반가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 아주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는 다 완료됐는데 오늘 것까지 해서 저희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자기는 분명 절반 이상 온 것 같은데 빼먹었다 싶으면은 주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반영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이게 올해 마지막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북클럽으로 마지막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 라는 책인데 옆에 계신 우리 김동환 대표님께서 뉴스엔조에 기고하신 글을 엮어서 쓰신 책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눈 것뿐만 아니라 송년 모임의 느낌도 있으니까 책을 읽는 게 사정상 안 되시면 그냥 일단 같이 와서 책의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또 연말 이야기하고 솜니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되게 무겁지 않은 자리니까요. 놀러 오신다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비는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북클럽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는 세미나뿐만 아니라 항상 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북클럽을 해요. 네, 우리 강사로 모셨던 우리 이상철 선생님께서 이 종교적인 것에 귀한 이 책을 쓰셨는데 저자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민망하지만 이거를 뭐 관심 있으시면 구입하셔서 저희 내년에 북클럽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도 북클럽에서 여기 있는 분들도 내년 1월이나 뭐 또 만나서 얘기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요? 반갑고. 네. 그래서 한번 사서 같이 또 북클럽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단톡방에 그 예약 메시지 걸어뒀습니다. 뭘 걸어뒀냐? 구글 폼을 걸어드렸어요. 저희 세미나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다 익명이니까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 피드백 내용 안에는 어떤 주제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는 사실 연구, 정식 국가기관이나 학교기관의 연구기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부담 없이 공부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민활동. NGO죠. 근데 이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김동환 대표님께서도 바쁘시고 저도 진짜 바쁩니다. 우리 이수경 연구원님도 이 학업 생활 때문에 바쁘세요. 이 사람들이 연구시키려면 필요한 게 있죠. 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CMS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혹시 관심이 있다. 내가 세미나를 항상 참가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회원이 됨으로써 언제나 이렇게 함께 활동한다라는 좀 취지를 가져가고 싶으시면 소액도 좋으니까 꼭 기독교 역사연구소 지정 후원하기
그 지금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 하고 이거 그거 돼요. 기부금 영수증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돼요. 제가 실수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근데 기부금 영수증 안 받고 싶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 계좌 또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계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그냥 자동이체 걸어두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신진 연구자들 또 같이 또 네트워킹도 원하고 있으니까 꼭 박사님이시나 아니면 석박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 관심 주제를 저희 같이 읽는 모임 그런 것도 기획하고 있어요. 북클럽에. 그러니까 여기 또 공부하시는 분들 꼭 참고해서 저희랑 떨어지지 마시고 재밌게 같이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대표님 없으시고? 네. 네, 연구원님도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